이제 경매정보지로 넘어왔습니다. 경매정보지로 넘어왔고요. 피터팬님이 보니까 교재가 뭔가요? 그러니까 교재는요, 이 교재 책이 없어요. 교재는요, 보여드릴게요. 뭐, 이겁니다, 이거. 이 교재인데, 아까도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신 모양이네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전 생존경매 이 교재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목차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이 보니까, 목차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법원 경매 지대로 알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뭐, 제 생각인데 굳이 교재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감을 잡으시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보니까 초급자 수준이다. 본인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봐서 11월 달부터 진행하고 하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진행하는 초급 과정, 그것도 들으세요. 초급 과정도 들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전 과정이죠. 그죠? 근데 초급 과정이니까 완전히 뭐 바닥에서 헤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쑥 하다 제가 수준을 쑥 올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는 필요 없다. 일단 그래서 피터팬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태구님 들어오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허태구님 보니까 뭐 제가 민망할 정도로 댓글을 뭐 참 많이 달아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봐가지고 그래서 안정이 꼴보기 싫다 그러면 댓글에다 막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욕을 하셔도. 자, 일단 교재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사건을 먼저 이 법정 상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경매 취하됐는데 이 토지금 이거 경매 정보지 잘못됐어요. 봐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토지가 이게 경매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이 법정 상권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막 접근을 안 해드립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이 딱 폼나는 게 있다 이거. 근데 땅만 경매가 나왔다 이거죠. 이랬을 적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론적으로 해가지고요. 법정 이상권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뭐 보니까 뭐 판례 들이대고 막 특히 경매 학원 같은 경우 칠판에다 막 써잖아요. 그죠? 그럼 전부 다 막 필기안으로 아이고 뭐하러 필기를 해봐가지고 감을 잡으면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실은 이게 법정 이상권이다. 그런데 아이고 건물은 경매 안 나고 땅만 토지만 경매에 넘어왔어요. 그럼 내가 이 토지를 낙찰 받았을 적에 이 건물 이걸 큰 보니까 건물 조금 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건물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신축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보니까 소위 어떻게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이거는 법에서는 따지는 것이고 실무에서 뭐다 건물이 따끈따끈하다 그러면요. 이거 만약에 갑이 난 사람 토지를 낙찰 받았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쨌든 갑 앞으로 건물도 소유권을 넘기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A이고 건물 소유자 A다 이랬을 적에는요. 이걸 갑이 말이죠. 오히려 이거 땅을 말이죠. A한테 팔아먹거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만 되는 것이지 막 해가지고 뭐 법정 이상권의 성립 뭐 어떻게 되고 말이지 무슨 또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건 막 달달달 그 외우면 뭐 짧긴데 외우면 뭐 낙찰 받아가 돈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 경매 관련해서 내가 외우면은 돈이 된다 그러면 외우시라니까요. 근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는 법정 이상권 같은 경우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과연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해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이런 쪽으로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법정 이상권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거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매 방송함에 있어서 이렇게 경매 정보지 해가지고요. 이 사건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공해가지고 송파구 잠실동 이거 제가 상당히 많이 울고 먹고 있는 사례입니다. 울고 먹고 있는 사례인데 지금은 보니까 좀 뭡니까? 잠깐만 화면 내네. 요즘 시절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인수보증금이 있어요. 13억이에요. 지분 매각이에요. 네? 지분 매각이라니까요.
이게 후속타를 해가지고 2021 타경에 54269에서 요건 지분 낙찰자가 이때 낙찰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게 이 물건이 보니까 아마 전용 면적이 37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요건 같은 경우 아마 지분이 아마 한 2분의 1 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2분의 1 지분이잖아요. 이게 건물인데 124.22 중에서 62.11이니까 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뭐다 봐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밑에 쭉 내려다 보니까 아유 임차인이 있으시네, 임차인이. 임차인이 양반이 전세 보던 거 얼마 13억 원입니다. 아유 근데 배당욕을 아예 안 해버렸어. 우와. 요 배당욕을 안 했다 그러죠. 홍모씨 배당욕 안 했다 나이도 말이죠. 배당욕 안 했다. 근데 이 물건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 나왔다. 제가 조금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나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 바라볼 적인 임차인에 대한 채무입니다. 이것은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네가 비록 이 사람은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더라도 13억 다 줘라. 그러고 나서 6억 5천만 원은 말이지, 요 소유 타지분권자한테 돌리도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찌꺼리는 그런 그 채널도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채널의 영상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쪽으로 가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13억 원이면 돈이 작습니까? 큽니까?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주머니에 한 100억 정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따 손치더라 주면 안 되지. 차라리 내가 이 13억 줄 돈 있으면 이걸 뭐든 다른 데 재투자하는 것이 낫지. 맞아, 그죠? 13억 줍니까? 그죠?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러니까 13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주소 들어가지 말이지. 불가분 채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당신이 나한테 13억 줘야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 13억을 준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알았다는 것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 휙 돌아서 가지고요. 나중에 뭐 내용 좀 한통 띄워가지고, 나 돈 없으니까 네가 이거, 나하고 타지분권자 상대로 소송 제기해가지고 네가 이 경매 집어넣어버려. 네가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또 경매로 낙찰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건지가 보니까 서울 잠실동인데 요즘은 또 시절이 요상하잖아요. 그래서 참 지분 경매 이것도요, 투자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연 부동산 시장 분위기 파악이 참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죠? 여기 보시니까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리센처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요 2분의 1에 대한 그 감정 가격이 1차 감정가 12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럼 취득가 5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해 가지고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취득 원가 있잖아요. 취득 원가가 훅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13억짜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었다더라 그러면요, 아마도 12억 5천만 원 여기에 쓰면 또 이 사람은 이거지, 이거. 지분 경매인데요, 막 그냥 100% 넘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참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지분인 경매가 나오는데 100%, 110% 쓰는 사람이 있다. 물론 이게 그 물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관계인이라면은, 그죠? 이해관계인이라면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막 100% 이렇게 넘게 쓴다면 그 사람은 이거라니까, 진짜라니까요. 뭣도 모르고 끌적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지분 이게 낙찰 받았는데, 나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하신다, 만약에. 그러면요, 저도 보면 이제 요즘 보니까 꽤 많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 보면은 채널 대문에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냥 전화 주세요. 어떤 분은 보니까 전화하기 전에 전화할까 말까 안정현이가 전화 주시는 분은 말이에요. 전화 주면 잡아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막 들이대시라니까. 그죠? 아니면 저하고 통화하기 싫다 그러면요. 경매 좀 잘 아시는 분들하고 어쨌든 소통을 하신 이후에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섣불리, 배팅해서 안 된다. 그렇듯이 앞으로 이제 지분 경매다 그러면 과연 지분 경매 같은 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또 하나 더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유치권이네, 유치권. 유치권 하니까 유치권인데 일단 보면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 여기 처음 출발한 사건부터 보여드릴게요. 2018 타경에 15호 사건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억 7,700짜리가 8,100만 원에 낙찰되었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찰되고 이제 재매각이겠죠. 근데 저랑 같은 종시간 낙찰을 받으셨네요. 8,36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절반 이하로 낙찰 받았는데 이 물건을 보니까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뭐 유치권 여기 나와 있네, 보세요. 우리가 경매 현장을 가보니까 막 플랜카드래가 뭐 유치권 신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에이 저 가짜에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인터넷상에 뭐 요즘은 그런 걸 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보니까 과거를 해봤자 뭐 10년, 20년 전도 아닙니다. 몇 년 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유치권 거의 다 가짜래요. 그거. 아이 가짜인지 진짜 지가 봤냐고. 전 참 안타까운 것이요. 지가 모르면은 샷다 마우스 하라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니까. 어찌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지 모르겠어. 인간들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여기 보니까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는 건 뭐다? 이게 법원에서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에서 조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립 여부는 모르겠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사는 누가 해야 되는데 낙찰자, 입찰하고자 입찰자가 조사를 했어야 되네. 그죠? 입찰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본건 같은 경우는 1차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저는 한 절반 이하로 47%에 낙찰되는 걸로 미뤄봐가지고 분명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 물건에 어떤 하자가 이제 숨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 401호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나중에 또 이제 경매가 넘어왔어요. 401호입니다. 401호 해가지고요. 요거 잠깐만요. 401호 나와 있는데 유치권에서 이게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니까요. 2021 타경에 52115 경매 신청되었다고 이게 경매가 정지가 됐어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보시면은 제가 401호를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경매가 나왔어요. 이 전 사건 해남에서 2018 타경에 15. 그래서 또 요거 뭐 사건 번호 메모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2021 타경에 52,115호. 최종 기일 결과 이후에 일단 이 사건이 정지가 됐어요. 근데 이 물건을 이 사건에 있어서 낙찰 받으신 분이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뭡니까 47% 절반 이하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 낙찰 받으신 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만큼 금액을 다운해서 낙찰 받았겠지요, 그죠? 안 그러면 하자가 없으면 이렇게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자, 그런데 일단 보셔가지고 이게 여기 채권자 이 박모 씨 이분이 유치권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다. 이건 뭐 형식적 경매인데 이때 형식적 경매 하니까 소멸주의냐 인수주의냐 그거 따지면 안 된다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관련 파트 가가지고 조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요 사건 정지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전 사건에 있어가지고 낙찰 받으신 분은 8천만 원 이상 낙찰 받았거든요. 8천만 원 이상의 낙찰 받았는데 이 사건 다행히 정지가 됐으니까 이거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8 타경에 15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네요.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8천 이것도 화면에 좀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모시라는 분은 8,360만 원에 47%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8,360만 원입니다. 8,36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것도 이제 지워버리고요. 8,000 이제 이분이 경매로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8,36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근데 이미 경매에서 박모 씨란 말이죠. 그죠? 이번에 박모 씨가 공사대금 2억 450만 원. 본건 건물 전부를 점유하면서 이거는 아니겠지요. 봐가지고 본건의 1차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위에 잠깐 확인해 볼까요?
1차 감정가격이 1억 5,200만 원인데, 예? 1차 감정가격이 1억 5,200만 원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억 5,200이잖아요. 그죠? 1차 감정가격이,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이 1억 5,200만 원인데, 예?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얼마다, 이게.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2억이 되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분이 요 본건 401호만 그 건축한 게 아니고 뭐 다른 형도 호수도 전부 다 건축을 했겠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N분지 1로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분이 낙찰 받으신 분이 이 유치권자 이분하고 어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성질 나가지고 2억 450만 원. 그래서 이게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 낙찰 받는다 했을 때 이분이 한 8천만 원 이상 자기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다 간단해요. 내가 일단 이때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을 적에 유치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이 있다 치자 이거죠. 근데 얼마지 봐가지고 뭐 금액이 대단하다 이거죠. 그러면 상당히 유치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을 거라면 이게 그러다 보니 이분도 보니까 47%에 들어가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47%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야, 근데 혹시 나중에 이게 유치권이 진짜면 어떡하지? 그럼 이 사람이 이렇듯이 경매 신청한다고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을 한다더라 이런 걸 예측해가지고 이 사람 뭐 안전장치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보세요. 2019년도 11월달 이 사람도 그렇게 현명하지 않아요. 2019년 11월 21일 날 낙찰로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근데 경매는 뭐다 2021년 8월이면 건 2년 만에 경매 신청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 유치권자 입장에서 봐가 이렇게 막 진짜 자기가 이 물건을 인해가 유치권이 유치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렇듯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면 안 돼요. 2019년 11월 21일 날 소유권 이전했네. 알아서 봐가지고 그냥 완전히 따락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이게 그 전부터 이제 나름대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문건을 막 준비해 놨다가 낙찰자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해본 상태에서 말해 안 된다 그러면 막바로 그냥 경매 신청해야 되는데 이 경매 신청은 2년 후에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모 씨라는 사람이 유치권자 박모 씨 이 사람을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봐가지고요. 아주 간단해. 여기다 저당권 하나 딱 설정해 버려요. 소유권 하면서 저당권 하나 설정해 버리죠. 저당권 자기가 8천만 원이니까 한 2억 정도 저당권 설정하자 이거지. 그럼 경매 결과가 뭐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 뭡니까?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이 사람 유치권자인데, 나와 있잖아요, 유치권자. 예, 유치권자인데, 이분이 어쨌든 2억 45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어요. 근데 경매 결과 보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한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2억 350만 원은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낙찰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 경매 신청하니까 또 누가 낙찰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나머지 자녀 유치권자의 채권액은 이 물건 낙찰 받은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관련 부분 가서 여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유치권도 권리니까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뭐 가치 분석도 되고 그죠? 또 나아가서 유치권 하면 그 유치권자 물건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 일기 라이브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들으셨던 분들은요, 그 내용이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하셔가지고 이제 아이고 좀 지겨워 그러면 이제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유치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보시면 경매 투자로 보다 쉽게 돈 벌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한 권리 분석이 이게 입에 발린 소리예요. 투자 대상물을 선택하자 이거지. 또 경매 시장 분위기를 뭐 파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엄청 쉽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면 하지 마. 내가 모르는 게 하지 마시라니까. 안 하시면 된다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똥꼬지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경매 정보지 보니까 분석 안 돼. 여기저기 그냥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돈 달라고 그러니까 말이지. 여기저기 공짜로 막 물어보는. 근데 과연 공짜로 물어봤을 때 그게 어떤 그 상대방에서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100% 맞는지 틀린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자 입장이다 보면 모르면 안 해요. 그래서 투자 대상물 보니까 접근하기 쉬운 하니까 뭐 아파트 그죠? 아파트라든지 뭐 다절의 빌라, 뭐 오피스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낙찰받기가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 왜 그걸 제가 느낀 게
저희 카페를 통해서 이제 뭐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한테 명기를 해주시거든요. 마침 그분이 보니까 자기가 이걸 낙찰 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 아이고 아니에요. 뭐 낙찰 못 받는데 뭐 낙찰 받아야지만 명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낙찰 받아야지만 양도소득세 고민하잖아요. 그죠? 낙찰 받기도 전에 뭐 양도소득세 전 제발 저한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나 그 물어보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이게 보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다 그러면 제가 세무사한테 갑니다. 세무사한테 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세무사들조차도 하면 양도소득세 이게 계산하는데 조금 헷갈릴걸요? 근데 어쨌든 그럼 전문가들한테 가지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지요. 이제 경매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경매시장 분위기 파악하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경매시장에서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어떤 거 그러니까 경매시장 분위기면 요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안 좋잖아요.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라니까. 일반 부동산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 아파트 요즘 분양도 제대로 잘 안 된다면서요. 또 모르죠. 몇 년 있다가 아우 그때 분양 받을 걸. 아우 그때 내 살 걸. 이렇게 항상 사람은 항상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죠? 일단 보시니까 이게 경매시장 분위기 파악도 하면서 또 나아가서 요즘 같은 경우 조금 조심하자. 또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을 비우자. 매물 비워버리자. 이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893 해가지고 보면요. 강서구 내발산동의 아파트네요. 강서구 내발산동의 아파트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어떤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하면 말이지요. 우와, 1차 기일날 조용했죠. 조용하니까 유찰됐겠지요. 2차 기일날 아유 23명이 돌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낙찰 금액이 와우 7억 1250만 원입니다. 107%에 써버렸어요. 우리가 이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이게 경매가 넘어왔던 이 경매 물건에 대한 어떤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 경매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완전히 엄청 잘 구워 삶는 사람이 부동산 경매 이런 거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 잘 하신다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1차 기일날 잠잠했다가 2차 기일날 23명이 확 들어붙어가 말이지 그냥 7억 1250만 원 같은 건 6억 6,800만 원 대비해가지고 아이고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내공을 다지면서 이게 부동산 값어치가 보니까 이거 이상 간다 그러면 1차 기일날 나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단독으로 낙찰받는 이거를 우리가 선호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유모씨 입장에 보면 본인은 일단 기분이 좋겠죠. 왜? 자기가 1등하고 자기 뒤에 보니까 22명이 딱 줄 섰잖아요. 나 있잖아. 23명이 경합해가 내가 1등 했다. 1등 먹었다. 와,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요 금액 차이 있어가지고, 한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4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4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어지간한 사람 1년 연봉인데.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좀 보시고, 이게, 요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물 비우자 해가지고요. 이것도 남부지방보험 사건입니다. 1, 2, 3. 강서구 염창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서구 염창동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일부러 이런 물건만 딱 뽑은 게 아닙니다. 예? 1차 기일날 잠잠했죠. 근데 어이구 2차 기일날 보니까 몇 명이 들어왔지. 이게 또 더 했네. 33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다 이게. 1차 기일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봐가지고 요즘 같은 시절이 이상한 시절에 1차 기일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아요. 갭 투자도 막 그냥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1차 기일날 들어가시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1차 기일날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아마 2020년 같으면은 이때는 아마 하룻밤 자고 나면 부동산 값이 팍팍팍 뛰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1차 기일날 6억 4,700만 원인데 이때는 잠잠했다고 말이지. 20% 이게
최저가 80%니까 20% 깎은 거예요. 6억 4,700만 원에서 20% 깎은 금액에서 5억 1,760만 원인데 33분이 뭐 입찰 들어와가지고 최고 가격이 이 양반 또 조금 전 사례는 107%인데 109%가 막 7억 이 양반 7자가 되게 좋아한다 그죠? 7억 700만 700원 777이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결과로 6억 4,700만 원 대비해가지고 얼마 더 쓴 그런 결과가 됩니까? 뭐 한 6천만 원 정도 더 쓴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잠깐 째려보는 사이에 6천만 원 그냥 나가버린 거야. 6천만 원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 100만 원도 벌기 어려워요.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우리 이런 거는 우리 경매 투자를 하시면서 가지고요. 너무 그냥 배포 있게 이렇게 뭐 경매 부동산 투자하는데 6천만 원 나갈 수도 있지. 뭐 그래 쪼존하게 이야기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안 돼요. 봐가지고 전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뭐 분명히 뭐 전략을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뭐 요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실전 생생님 예전에 법원 오늘 보니까 법원 경매 요거 확대를 해볼까요? 법원 경매 지대로 알기 이거 뭐 그냥 막 수박과 딸기지 이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언제입니까? 오늘이 10월 12일이죠. 그럼 10월 14일 모레 2022년 10월 14일에서 금요일이네요. 그때는 이제 2강에서는 경매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매의 종류 해가지고 뭐 실질적 경매, 또 뭐 형식적 경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공부한다는 게 우리 저 채널에서 이 방송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널처럼 그냥 단지 경매 물건만 하나 또 던져가지고 뭐 물건에 대해 해석하고 물론 그것도 도움 되겠습니다만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말이죠. 경매 정보지 띄워가지고 뭐 이건 좋니 나쁘니 맨날 떠들어봤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대한도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은 저희 안정현 경매TV 채널에서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내가 진짜 경매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요. 굳이 오프라인 안 오시더라도 내 혼자서 경매 투자하는 데는 어떤 전혀 지장이 없게끔 제가 저 나름대로 고민해서 말씀드릴 테니 결석하지 마시고요. 결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한 내년 아마 이맘때쯤 어느 정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이제 퍽퍽 앞으로 쓰러질 겁니다. 왜? 경매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 채팅창 보고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험볼님 감사합니다. 김혜진님 반갑습니다. 박광용님 안녕하세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네 감사합니다. 고공쌤 부동산TV님 반갑고요. 강성확님 폴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류병직님도 들어오셨네요. 항상 이 보니까 채팅창에 이름 올라오신 분들은요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는 것 같아. 물론 뭐 바쁘시면은 제가 편집해서 올린 영상물 안 했습니까? 그죠? 그것도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연이 좋아 유인지님 들으셨고요. 열정맨님 들으셨네요. 닉네임 좋습니다. 열정. 열정이 있어야 돼. 그죠? 나이는 들어도 열정이 있으면 안 늙죠. 늙었는데 그거는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 60, 70이 아니고요. 30, 40대도 보면 열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노인네요. 60, 70 먹은 사람도 열정이 있으면요, 청년이 청년이죠. 청년 정신이라고 열정맨 좋습니다. 조창선님 반갑습니다. 노성철님 감사하고요. 최단태님, 이정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재헌님,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한연흠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최선행님, 항상 뭐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태구님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에리카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종민님, 사부작님, 닉네임 좋아요. 사부작. 네. 박영일님, 네, 감사합니다. 전영국님도 감사하고요. 피터팬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광원님, 우리 지셰프님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커피향처럼, 괜찮네요. 커피향처럼. 저 커피 향 참 좋아합니다. 향 냄새를 좋아한다, 이거죠? 이명남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찬인생님 들으셨네.
아, 이러면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 만나서 소주라도 한잔 한단 말이죠. 그죠? 예, 이제 뭐 독감까지 같이 동시 유행한다고 그러니까 더 겁이 납니다. 아, 어쨌든 모셔가지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누구신, 맹자월님 들으셨네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홍대희님, 네, 오늘 지각하셨네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진짜. 떡갈비님 들으셨고요. 오늘 많이 들으셨네요, 와가지고. 뭐, 전영국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잠깐만요. 인생 60, 닉네임 좋습니다. 인생 60, 뭐, 지금부터 저 봐가지고, 청년 정신을 가진다. 전 그게 중요하다 봅니다. 예.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보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미 완전히 이야기해보면요, 완전히 노인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 안 나갑니다. 그거 가면 제가 완전히 전염이 된다니까, 전염. 할 일이 많은데 맨날 앉아가지고 짤데없는 이야기해서 하니까, 절대 저는, 예.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네, 일단 네, 감사합니다 하고요. 오늘은 제가, 1기 라이브 방송이지요. 일기가 2기입니다. 죄송합니다. 2기 라이브 방송인데, 첫 단추를 끼는 날이 될 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테니까 또 아마 제 계획상으로는 12월쯤을 해가지고 현재 여기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이 주변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옮겨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다 이제 더 이제, 이 유튜브 상에 영상물을 올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그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또 강의가 없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2기 자꾸 1기가 입에 붙어있는데 2기 1강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요. 2강 방송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경매의 종류 그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정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살포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